네, 안녕하십니까. 아라키스트 윤성민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지금 오픈시켜주고 있는데 그 병원도 사실 1년 만에 개원한 지 1년 만에 문을 닫아서 사실 그 자리에 이제 병원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병원들 자리 요청이 많아서 제가 최근에 입지를 돌다 보니까 개원한 지 오래돼서 경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문을 닫는 병원들이면 괜찮은데 개원한 지 오래 안 됐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아서 그 자리를 이제 양수양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또 꽤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양수양도를 했다든지 지금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병원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이제 제가 쭉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볼까 해요. 첫 번째가 동업을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병원을 혼자서 개원하기가 힘든 사이즈거나 이왕이면 좀 같이 해보자 하는 경우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동업을 하는 경우에 원장님들이 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쉽게 동업을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이제 좀 같이 초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한 원장님은 일을 더 하고 한 원장님 일을 좀 적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자기가 일을 더 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이제 그러면 이제 속상한 마음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불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개원을 할 때 동업계약서를 쓸 때 이런 부분을 전부 염두해서 지분을 5대5로 나누더라도 지분 베이스의 경영을 쉐어하는 부분 외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쉐어하는 율도 정해놓고 쉐어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정해져 있으면은 원장님들이 내가 일을 좀 더 하니까 더 가져가고 덜 하면 좀 덜 가져가고 또 경영 지분 베이스는 같이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서부터 동업계약서에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럼 좀 문제가 없는데 그냥 다 똑같이 나눈다 무조건 이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계약서 썼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프랜차이징도 그렇고 동업계약서도 그렇고 가장 큰 안 됐을 때를 고민해야 돼요. 뭔가 이제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제 상대가 나갈 때의 어떤 설계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나가도 그 상표라든지 그 병원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얼마에 이제 인수할 권리를 갖는다든지 정말 문제가 터져서 나가는 경우 사고를 쳐서 나가는 경우는 정말 전체에 이거에 몇 프로만 인정해 준다든지 그리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가치의 인정은 기존의 동업자한테만 주게 돼 있다든지 서로 간에 이러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가더라도 사실 남은 병원들이 잘 꾸려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안 돼 있으니까 나가서라도 엄청난 분쟁이 있고요. 이게 뭐 내 건이 얼마 달라 이거 같이 그 쉐어도 잘 안 되면서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서 둘 다 이제 피폐해지죠. 그러면서 상호 다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업을 하시는 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동업은 이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같이 할 수밖에 없고 규모가 크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동업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동업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그 계약을 정확하게 우리가 헤어질 것까지 생각해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집어넣는 게 계약서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자들을 잘못 만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그 시장에 이제 관리자들 선수라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나 15년 했어요. 15년 했어요. 제가 경험상 병원 15년 해도 정말 제대로 경영을 알고 시스템적인 경영하는 관리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5년 해서 제가 환자 다 데려올 수 있고 네트워크 다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장님들이 사실 초반에 경영을 모르니까 거기에 혹하세요. 그런데 결국 경영은 리더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중심을 쓰고 관리자가 리더 안에서 매니지먼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관리자가 리더 위에 올라간 경우죠.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별 병원이 다 있어요. 한 병원은 제가 망하기 직전에 갔더니 관리자들이 각종 업체들한테 리베이트부터 해서 이런 거를 전부 다 악독하게 받아먹고서 문제가 되고 오히려 의사를 고발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에 너무나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하는 관리자는 오히려 저는 리더가 경계해야 되는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내공이 깊고 그걸 다 잘할 수 있는 관리자급 있느냐?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요. 관리자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다 병원이 잘 되고 돌아가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병원의 브랜드를 정말 잘 만드셔야 돼요. 따라서 정말 그런 개념을 갖고 경영을 올바르게 하는 관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관리자에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파트너를 잘못 만나는 경우예요. 우리 백내장 그 실비 베이스에서 돌 때 또 마케팅 회사들이
DB 베이스에서 병원 승무시킬게요 하면서 많이 원장님들 또 개원시켰거든요. 또 지금 피부과들 보면은 정말 솔루션 하나 없는데 최근에 저희가 피부과들이나 이런데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심지어 MSO에 있는 피부과들이 연락이 많이 와요. 왜냐면 MSO에서 뭐 전체 병원의 컨셉은 갖고 있지만 뭐 채용이라든지 뭐 서비스라든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컨설팅을 또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솔루션이 별로 없는데 이 MSO가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원장님들이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원장님들이 파트너를 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 파트너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올바른 경영 철학,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랑 정말 오래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회사가 정말 솔루션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잘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냥 뭐 주변에 있는 뭐 얘기 듣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뭐 이런 데들 그냥 파트너 했다가 정말 문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정말 파트너 선정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개원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리더가 있어요. 의원들인데요. 이제 개원을 했는데 병원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 액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뭐를 실행을 안 해요. 그냥 기다려요. 더 잘 되겠지 하면서. 이런 병원들은 잘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거든요. 경영은 심플해요. 어떤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고요. 이왕이면 이 인풋을 잘 넣어서 좋은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풋을 안 넣는데 계속 아웃풋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인슈타인 말대로 하면 바본 거죠. 그런데 실제 정말 인풋을 하지 않으면서 아웃풋을 계속 기대하는, 정말 10년 전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오픈하면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그냥 기다리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이러면 정말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창업하고 뭐 우리가 소상공인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리더들이 엄청난 그 인풋을 놓고 있고 엄청난 학습을 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우아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발밑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고요.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아웃풋을 얻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원장님들이 이 네 가지를 좀 유념하시고 개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원장님들이 정말 망하는 경우는 확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심하셔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